교육진단 시간입니다. 현재 인류는 인공지능의 발달로 기대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챗 GPT에 이어서 이제 컴퓨터로 사람과 같은 또는 그 이상의 지능을 구현하는 범용 인공지능의 등장에 많은 사람들이 전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고전적인 가치관과 교육관을 거듭 되새겨 봐야 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도로 발달한 과학 시대일수록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인도의 유명한 시인 타고르가의 자녀 교육을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윤희련 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윤희련 선생님 전화로 모셨습니다. 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타고르라는 인물과 또 그가 우리와 좀 특별한 인연이 있는 얘기부터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타고르 하면은 우리가 1929년 4월 30일자 동아일보에 이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시인입니다. 이 타고르는 1861년에 태어나서 1941년에 작고했는데요. 타고르는 인도의 신분 제도인 카스트 제도에서 상위급인 브라만 계급으로 사회적으로 성공이 보장된 계급입니다. 이 힌두 왕국의 5대 명문가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또 타고르 가문은 막대한 재력으로 정치가와 예술가를 배출했지만 문화예술가를 후원한 것으로 더 유명하기도 합니다. 타고르는 14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는데요. 이 타고르가의 응접실에는 늘 시인과 학자, 종교개혁가, 철학자, 무용가, 음악가, 화가 등 이 천재들이 몰려들었고 또 음악회도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그 타고르는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타고르는 7살이 되기도 전에 혹독한 가정교사 밑에서 교육을 받는데 늘 그 혹독한 교육으로 지치고 파김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잠들 때까지 또 꽉 짜인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힘이 들었지만 타고르는 틈틈이 시를 적으며 이 스트레스를 해소했다고 합니다. 또 학교에 다녔지만 선생님들에게 짜증을 잘 내고 신경질적인 어떤 이런 선생님들에게서 좀 힘겨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타고르가는 바로 그 어린 시절의 이런 교육 경험이 나중에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또 이 평생 교육에 심의를 기울이게 된 그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타고르는 17살에 영국 유학을 갔지만 잘 적응을 못해 평생 학교 졸업장 같은 걸 한 장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대신 이 집에서 독서에 굉장히 몰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대 후반에 이미 셰익스피어, 게테, 단테 등 경전, 이 시 등을 통해 학문의 심한 깊이를 습득했다고 하죠. 이런 집안 문행에서 자란 그는 기탄잘리로 동양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외에 소설, 단편, 희곡, 평론, 전기, 철학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펴냅니다. 또 이 뮤지컬을 비롯해 2,000여 곡이 넘는 음악을 작곡을 했고 그중 600여 곡은 오늘날에도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 예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와 방글라데시 국가는 타고르가 작사, 작곡한 곡이라는 것입니다. 또 3,000여 점의 수차도 남겼고 또 근대과학 인문소인 우주의 문득회는 그리고 다방면에 거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방면에 걸쳐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군요. 자, 이 타고르가의 이 자녀 교육관이 좀 특별하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이 타고르가는 음악과 대자연에 접하는 시간을 이 부모님들이 가지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고르가의 그 자녀 교육 10푼이라고 하면 첫째, 집안에 문화의 향기가 가득 차게 한다. 둘째, 독서를 통해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을 보완해 준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셋째, 학교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안교육을 찾는다. 아마 타고르가 정도 되니까 이 그런 대안교육을 찾을 수 있었겠죠. 네 번째, 가정교사를 두고 재능을 다양하게 개발해 준다. 다섯 번째, 아이에게 지갑을 맡기면서 경제교육을 한다. 이 대목은
지금 우리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6번째, 다른 종교에 대한 편견을 없애준다. 7번째, 부자가 되면 문화예술을 후원한다. 8번째, 자녀와 함께 대자연 속에서 여행하며 상상력을 키워준다. 9번째, 여행을 가서도 마냥 놀게 하지 말고 계획을 가르치고 또 그대로 시행하게 한다. 10번째, 음악과 미술은 어릴 때부터 자주 접하게 한다. 지금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서 우리가 특히 여기에서 다시 짚어볼 것은 집안의 문화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는 것. 독서를 통해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을 보완한다. 또 아이에게 지갑을 맡기면서 경제교육을 한다. 이런 문제. 또 대자연 속에서 여행하며 상상력을 키워준다. 음악과 미술을 어릴 때부터 자주 접하게 한다. 이게 바로 삶을 잘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어릴 때 배양해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부모님들도 아무리 시대가 인공지능의 시대라도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타고로의 교육에 아버지의 역할이 컸다고 하는데요. 자, 아버지가 타고로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타고로가 성인식을 10살 되는 성인식을 마친 기념으로 아버지와 함께 4개월 동안 여행길에 오르면서 더욱 성숙해졌다고 하는데요. 첫 여행지는 현재 타고로의 대안학교가 있고 노벨상을 배출한 세계적인 교육도시인 샴틴니케탄입니다. 네. 이곳은 조용한 시골 마을에 지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계산된 계획에 의해 이 광활하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타고르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한 자연 경치를 감상하는 여행이 아닌 계획된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런 점에 중점을 뒀죠. 대자연의 한가운데서 우주의 신비와 무한한 상상력을 맛보게 한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여행 경비를 관리하게 하여 실전을 통해 경제교육을 실천하게 한다. 힌두교와 불교 발상지를 통해 타종교에 대한 이해심을 길러준다. 대자연 속에서 교만이나 나태함, 게으름을 피우지 않게 한다. 여행지에서 영어 및 고전을 가르쳤다. 우리가 바쁘지만 4개월 이런 식은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주말에 아빠가 이렇게 문학 혹은 음악 미술 등 고전 이런 걸 이야기하면 정말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런 교육을 받은 타고르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신뢰, 이 대자연에서 호흡한 경이로움, 아버지로부터 흡수한 지식의 열정, 종교에 대한 이해와 인간에 대한 배려 등은 모두 이 여행에서 비롯됐다고 훗날고 세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행지에서 돌아온 타고르는 학교에 입학해서는 6개월도 못 되어 그만두고 아버지는 또 아이를 나무라지 않고 타고르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뒀습니다. 그래서 훗날 아버지로부터 샴틴니케탄의 땅을 물려받은 타고르는 이 자녀들과 여러 명의 학생들을 위해 학교를 세웁니다. 이게 1901년입니다. 그 학교가 1921년 비슈바바라티 대학교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동양과 서양의 문화를 연구하는 대학으로 발전하여 현재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갖춘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했습니다. 이곳 출신인 타고르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또 아마르티아 센 교수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이곳은 이 샴틴니케탄은 이 아이들은 규제보다 자유로운 분위기를 더 좋아하며 억압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상상력을 자극하는 분위기에서, 즉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배우며 상상력을 키우는 교육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타고르가의 교육이 지난 시대에 어떤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상기해보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런 인공지능의 시대일수록 이런 덕목이 오히려 더한 경쟁력과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이 원칙만 있다면 아이들이 입시 지역에서 벗어나 이 다양한 독서와 체험을 통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키워나가게 할 수 있다는 것도, 또 최소한 그 재능을 병행할 수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일현 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윤일현 선생님이었습니다.